그 나쁘진 않았겠어요 분위기가. 아 저는 이 여자다. 이 사람이다. 쿠포를 쓰는 여자. 네. 쿠폰 선제시. 선제시하는 여자. 잡아야 된다. 그래서 강 과장님과 아내분 유자 씨 이제 두 분은 이제 뭐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네. 따로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대표 짠돌이 짠순이 부부다. 네. 이런 얘기들을 좀 네. 하시더라고요. 먼저 아빠 되신 것부터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올해 말에 이제 태어나게 돼가지고 언제 태어나요? 한 11월 말이 예정일이고요. 네. 열심히 또 돈 벌고 있습니다. 좋은 거 해주려고. 태명이 지금 뭐예요? 세 명이 알밤이고요. 알밤이. 네. 알밤의 의미가 뭡니까? 저희 뭐 큰 의미는 없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단단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좀 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걸 해볼까 해서 좀 부르다가 네. 하다 보니까 입에 좀 잘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알밤이라 했죠. 아 그래요? 네. 성별은 딸입니다. 딸이고. 네. 아 그래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감사합니다. 애가 아직 안 나온 상태고 네. 또 입덧도 하고 막 하면서 되게 고생스러우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보는 지켜보는 또 마음이 또 안 좋고 이럴 텐데. 근데 이렇게 토할 때마다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뒤에서 머리카락 내려오지 말라. 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애를 키워본 이제 선배로서 말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다들 어딜 가도 이제 겁을 주시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더 힘들어지긴 하는데 네네. 힘든 거만큼 훨씬 이쁜 게 또 있어요. 너무 이뻐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세상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이쁘고 좋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좀 맛보실 것 같고 네. 사실 저희 두 분을 이제 모신 거는 사실 지금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겪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또 나 부자 되고 뭐 앞으로 돈을 모아서 투자도 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해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두 분이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문가시잖아요. 아껴 쓰는 거 전문가. 네, 저희도 사실 막막하고 깝깝한 거 마찬가지긴 한데 미리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네. 합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좀 아껴볼 마음도 있어요. 나는 그러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는데 네. 강 과장님도 사실 결혼 마음이 아예 없으셨지 않았어요? 이 유자 씨 만나기 전에. 네, 제가 거의 20대 그때 후반인가 30대 초반에부터 이제 연애를 계속 좀 안 했었고 30대 초반에 안 한 거예요?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30 초반부터 좀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부업을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상이 막 힘들고 하다 보니까 연애까지는 조금 이제 할 여유가 없었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막 누가 와서 이렇게 막 좋다고 하는 또 그 정도 급은 아니어서 그냥 반포기 상태로 돈 열심히 벌자 무슨 연애냐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이제 살았었죠. 네. 근데 유자 씨한테 그럼 여쭤볼게요. 유자 씨도 원래 돈 아끼고 막 그런 성향이었어요? 네, 그랬었어요. 저축을 좀 처음부터 했었어요. 사회 초년생 때부터. 네. 근데 저도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차선의 선택을 해야 되나? 아니면 결혼을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만날 그런 그 계기가 없었구나.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만나셨다고요? 제가 유튜브 하다가 조금 이제 살짝 미니 떡상을 하고 구독자 한 3, 4만쯤 됐을 때 유자 씨 다니는 회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났는데 저를 촬영하고 담당해 주셨던 PD님이 유자 씨를 소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유자 씨는 원래 제 채널 구독자이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그 전에도 소개팅을 조금 하긴 했는데 나갈 때마다 공황장애가 올 것 같아가지고 너무 숨 막혀서 그리고 잘 되지도 않았었고 한 번도 소개팅에서 한 번도 태어나 잘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패배감에 너무 쩔어 있어서 뭐 이번에도 안 되겠지 해서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그냥 해보자. 뭐 마지막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게 했는데 너무 또 잘 맞아가지고. 저는 사실 호감이 있는 상태로 소개를 받은 거였어요. 구독자니까? 네. 사실 저는 제가 강 과장님이 약간 이상형이라고 동료들한테 밝혔는데 진짜로? 네. 원래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원래부터. 근데 동료가 그러면 그럼 소개팅하면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은 못했는데 기발하시다 그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말씀을 드리니까 고민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루 이상을 고민하셔서 네가 왜 고민해? 내가 만나준다는데 왜 고민해? 이런 거야? 그래서 되게 속으로 받아주면 좋겠는데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구나. 강 과장님이라는 유튜버가 좋았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강 과장 이분의 어떤 그냥 그게 좋았던 거예요?
사실 이게 약간 다를 수도 있잖아요. 연예인 같이 보였나요? 저는 사실 제가 좀 호감을 느꼈던 부분이 상추 키우는 영상이었어요. 거기에서 상추들한테 상추에 물 주면서 너네는 꼭 상추로 자랄 필요가 없다. 너네 마음대로 자라라. 상추한테. 네, 그런 의인화를 하는데 이 사람 되게 궁금하다.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되게 재밌겠다. 그리고 3D를 한다니까 저는 2D 그래픽을 해서 좀 대화도 맞을 것 같고 또 라이브 하는 거 보니까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다 있을지 제짝이 몰라, 있습니다. 진짜. 네. 근데 이제 그게 만날 고리가 없는 건데 맞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뭐 거의 공개 구원식으로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다 알려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사실 저는 처음에 유튜브 하고 나서는 막 구질구질하다 뭐 이런 얘기 수도 없었고 영상인데 이게 4D 영상인 줄 알았다. 냄새가 느껴진다. 장치가 없는데 냄새가 느껴진다. 그리고 뭔가 정말 대단하긴 한데 내 남자친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네. 저는 사실 유튜브 하고 나서는 그 전에도 포기를 했었지만 유튜브 하고 나서 이제 나는 진짜 끝났다. 난 모든 걸 다 오픈. 다 이제 알려졌으니까 이 어떤 여자가 나한테 오겠냐 했는데 제시 씨가 감사하게 저를 또 구제를 해줘서. 두 번째 데이트를 맥도날드에서 했어요? 네, 제가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돈을 아끼는 거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맥도날드이기도 했고 맥도날드에서 이제 할인 쿠폰을 가지고 콘텐츠 각을 본 건가? 저는 이제 그 주말에 이제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평일쯤에 이런 이 맥도날드 이런 할인 쿠폰 준다더라. 그 유자 씨가 저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이런 걸 준다. 네, 그래서 요거 하면은 뭐 2,000원인가 하면은 뭐 세트를 준다더라.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받아놨죠. 그러고 나서 그럼 요걸로 우리 주말에 한번 가서 먹어볼까 얘기를 했는데 흔쾌히 또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이게 먼저 제안이 아니에요. 아니 다들 오해하고 있는데 다들 오해하고 있는데 다들 댓글에는 아니 두 번째 소개팅인데 그거 데이트비 아깝냐고. 그럴 수 있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굳이 맥도날드 가서 쿠폰으로 사맥이냐 약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일부러 보내신 이유는 혹시? 사실 소개팅 같이 할 때 만남을 가질 때 먹고 싶긴 했는데 그러자고 먼저 제시하긴 좀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게 있다더라. 혼자라도 드셔보라 이렇게 했는데 제안을 해줘가지고 잘 됐다. 그때 먹어보자.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맥도날드 직접 가보니까 이게 각자의 어플로 해야 돼서 약간 각자 줄 서고 더치페이 느낌으로 되게 생소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싸게 먹었으니까 또 그런 모습을 또 좋아하시니까 나쁘진 않았겠어요, 분위기가. 저는 이 여자다. 이 사람이다. 쿠폰을 쓰는 여자. 쿠폰 선제시하는 여자. 잡아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만났을 때 청계천을 걸으면서 저희가 광화문에서 동대문 역사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청계천을 통해서 가면서 제가 이제 승부를 봤죠. 그럼 어쨌든 지금 참 천생연분으로 잘 만나신 것 같은데 생활비가 30만 원이에요? 그 임신 전에는 이제 식비랑 생필품비로 이제 생활비를 잡았는데 그때는 한 30만 원 정도 썼었고요. 30만 원. 임신하고 나서는 그래도 영양을 좀 더 챙겨야겠다 싶어서 20만 원 올려서 지금은 한 50 안쪽으로 쓰고 있죠. 50만 원 정도. 그럼 용돈도 따로? 용돈은 각자 이제 20만 원씩 쓰는데 거기에는 이제 교통비랑 핸드폰비가 포함된 상태여서 유자 씨 같은 경우는 핸드폰비 한 3만 원 그리고 회사 출퇴근하니까 또 한 4, 5만 원 정도 쓰고 저는 핸드폰 요금을 최근에 바꿨는데 1,100원짜리 요금제가 있더라고요. 11,000원 아니고 1,100원짜리인데 이제 문자랑 통화는 무제한이고 데이터가 1,100원에? 데이터가 이제 1기가를 주는데 1기가를 다 쓰면 1메가로 무제한입니다. 야, 1메가면은 그거잖아요. 로밍하는 수준이 아주 느린 그 카톡 겨우 되면. 카톡 쓰고 유튜브 영상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요즘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다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회사 집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괜찮고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되는 요금제가 아니고 7개월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러기처럼 딴 데로 가야죠. 또 가야 되고. 그래도 1,100원은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전에 이제 회사 출퇴근을 하는 회사를 다닐 때는 교통비 한 5, 6만 원 쓰고 저도 핸드폰비 한 3만 원 썼거든요. 그럼 그것만 해도 거의 한 8, 9만 원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재택근무하는 회사로 바꿨어요. 교통비도 거의 안 들고 핸드폰비가 이제 1,000원이니까 한 달에 교통비 핸드폰비랑 교통비랑 해서 뭐 한 10,000원 안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와.
네. 그러면은 그 생활비는 누가 관리해요? 아까 모아놓은 50만 원? 생활비는 제가 관리하고. 아 그러면 뭐 장 보고 이런 것도 다 네네 본인이 그렇습니다. 하고. 가계부도 제가 쓰고. 장 보는 건 같이 보나요? 아니면 뭐 다른 같이 가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집에 없을 때 혼자 가야 되면 혼자 갔다 온 다음에 네. 알려주면 제가 이체를 해주거나. 지금 사실 누군가한테는 한 명분 생활비도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는 거를 지금 두 분이서 쓰시는 거잖아요. 네. 다 적어가나요? 혹시 뭐 몇 개를 사야 되고? 아 뭐 마트 이런 갈 때요? 거요? 네. 어느 정도 생각은 좀 해서 가고요. 근데 또 그것만 딱 사진 않고 네. 조금 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더 사기도 하죠. 저는 근데 완전히 딱 생각하는 것만 사는 스타일이고 아하. 그래서 처음에 놀랬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두부랑 감자랑 양파를 사오자. 그럼 저는 그냥 가자마자 바로 딱딱딱 가서 이제 나오려고 하면은 유자 씨는 잠깐만 좀만 더 보다 가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서 유자 씨도 막 이것저것 사진 않는데 네. 조금 그런 건 약간 달랐던 게 그럼 유자 씨는 뭘 더 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네. 식료품 같은 데 가면은 간식 같은 거는 한 번 쫙 도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사고 싶잖아요. 네, 그 중에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고 과자 같은 거 좀 사고. 과자 가격도 보고 네. 다 둘러보는 스타일. 조금은 좀 시간을 좀 여기서 보내고 가고 싶은데. 네. 그거를 이제 쇼핑하는 걸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사서 빨리 가자 약간 네. 이런 스타일인데 빨리 가서 뭐 하시게? 그냥 빨리 이제 요리를 해서 빨리 먹고 빨리 또 먹고 빨리 또 예, 일하고 빨리 편집도 자야 하고 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건 안 하시겠어요? 온라인 쇼핑 이런 거. 쿠팡 같은 데서는 많이 쓰고요. 그거는 식재료가 오히려 살만해요? 쿠팡이 더 싼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고체형 카레 이런 게 마트에서는 뭐 4,000원, 5,000원 하는데 네. 쿠팡에서는 3개 9,000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요거트 같은 거 막 1.8리터 이런 것들이 네. 마트에서 좀 비싼데 쿠팡에서 사면은 뭐 6,000원 이 정도만 사서 그러면은 유자 씨는 약간 맞춰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 어떤 돈을 아끼려고 하는데 더 네. 대단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냥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처음에는 조금 힘든 점도 있고 다투기도 했었어요. 네. 왜냐면은 조금 디테일한 그래, 부분에서 맞아. 되게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어, 네, 그게. 있더라고요. 네.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또 엄청나게 또 강하게 저축을 하니까. 근데 되게 고마운 게 그럼 바로 인정을 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서운하게 했을 수 있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바로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좀 시간은 걸렸어요. 그래요. 처음에도 좀 싸우는 게 있었어요. 네. 맞춰가는 과정이 조금 맞아요. 있어요. 유자 씨도 원래 좀 많이 아끼는 편이었는데 훨씬 더 극단적으로 아끼니까.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신혼이니까 네. 물품을 좀 예쁜 걸로 교체하고 싶잖아요. 그럴 수 근데 있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있는데 왜 자원 낭비를 하지? 돈 낭비고.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휴지통을 제가 3,000원짜리를 예쁜 걸 사고 싶어요. 3,000원 근데 이게 정도면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데 왜 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제가 해야 됐었어요.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왜?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샀어요? 샀습니다. 네, 샀어요? 샀어요. 다 예고해갖고. 샀어요. 한 번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디 전시회 갔다 오더니 모래시계를 사왔어요. 모래시계. 요만한 모래시계. 이게 3분짜리래요. 그걸 왜 샀니? 그랬더니 이거 왜 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왜 산 거야? 왜 처음에 샀어?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있을 데 없는 거 왜 산 거야? 그거는 이제 감추고 어디서 하면 이제 양치질을 할 때 쓰겠다. 3분을 맞춰야 되니까. 아니 그거 그냥 이제 대충 감으로 3분을 알지 않니? 수십 년간 해왔잖아. 수십 년간 해갖고 시계를 보면 되는데 왜? 그렇지. 나는 근데 이게 좋다 하다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티격태격 하다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 뒤로는 용돈을 딱 정하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쓰자. 아. 뭔가 밖에서 쓰레기를 사오더라도 이 돈 안에서 터치를 하지 말자. 이렇게 되기도 했고 네, 그리고 그냥 좀 그런 게 있으면 지금은 좀 더 그 전보다는 마음을 좀 더 이해를 해서 네, 서로 좀 맞춰졌죠. 그 전에. 그러면 유자 씨 최근에 산 굳이 기능상 필요 없는데 산 뭐 없어요? 저도 좀 좋은 게 네. 조금은 줄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칫솔꽂이 같은 것도 저는 샀었는데 칫솔꽂이 네. 사요? 근데 칫솔이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칫솔꽂이를 샀는데 근데 기능으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저 스스로도 되게 더 미안하고 이해가 되고 왜 그랬는지 그러면서 저도 이제 좀 줄여가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컵이나 이런 데 그냥 이렇게 넣어놓을 수 하거나 있는데 저는 이제 선반에 올려놓는데 이제 사더라고요. 그래서 꼬지가 필요하다. 꼬지인데 그게 이제 또 약간 저희 칫솔이랑 그 꼬지가 안 맞았는지 세게 놓으면 갑자기 같이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뭘 사기 전에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죠. 이런 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결국 사는데 사고 나면 그 문제가 터져요. 이제 그런 걸 몇 번 겪다 보니까 약간 이해를 좀 해주는 것도 있었고 사기 전에 검사 받고 사라. 그런 기능상 문제가 네, 그런 있을 것도 수 있고 있다. 저도 이제 좀 더 이제 마음을 이제 아니까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하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절대적으로 금액을 좀 줄이려면은 그러니까 안 사거나 아니면 사더라도 싼 걸 사거나 뭐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되게 있으시잖아요. 네.
같은 걸 사더라도 좀 싸게 사는 방법 뭐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커피도 많이 드시잖아요. 커피가 크죠. 네. 근데 커피 그 기프티콘 이런 것들을 중고로 파는 어플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팔라고랑 뭐 니콘네콘 이런 어플들이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면은 막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막 15% 할인, 뭐 파리바게트 무슨 상품권 막 20% 할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도 식비를 시장 가서 많이 구매를 하는데 시장에서 이제 그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네. 어플 받으면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품권 5만 원어치를 예를 들면 10% 할인해서 살 수 있어요. 무조건. 그럼 무조건 그냥 식비가 이제 10%는 줄어드는 거죠. 알뜰폰 같은 경우도 네. 굳이 대형 통신사 안 써도 되는 분들도 알뜰폰 쓰고 있는 경우들 생각보다 사실 많아요. 뭐 결합 할인이 되어 있거나 네네. 뭐 가족 할인 안 쓰는데 혼자 그냥 쓰는데도 뭐 5만 원, 6만 원씩 쓰면서도 데이터 막 무제한도 아니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사실 알뜰폰 쓰면은 바로 사실 몇만 원씩 아낄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유자 씨도 뭐 좀 이렇게 해보니까 좀 아낄 수 있는 게 있다. 또 여자의 입장에서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트 가면은 가격 비교 같은 걸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고민을 많이 해요. 뭔가가 사고 싶으면은 그 기회 비용을 생각해가지고 한 길면 1년 정도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살지 말지에 대해서. 그러다가 한 달이 아니고 1년? 1년 정도? 1년이면 보통 까먹지 않나요? 내가 고민했던 것도 까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막 2월 상품이 돼서 또 살 수도 있고 그럴 수 되게 있죠. 확 퍼센트가 내려가더라고요. 할인이.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두 분은 뭔가 그런 소유에 대한 욕심이 어쨌든 좀 낮으신 편인가요? 원래부터? 아니면 이걸 극도로 내가 제한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워낙 어릴 때부터 어차피 꾸며도 안 된다. 약간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안 사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 이걸 내가 이렇게 돈을 썼을 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지 사는데 그게 이제 안 됐던 거를 너무 여러 차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한 20살 때부터 점점 그 욕구가 이제 사라지고 이 식욕만 남았죠. 유자 씨도 원래 좀 안 쓰던 성향이. 네, 저는 약간 그래도 무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집에 보면은 옷... 여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 네? 아, 그런 여길 거? 기준으로 삼으면 제 기준이 다 너무 플렉스야. 그리고 저는 약간 어릴 때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옷도 많이 사고 머리도 막 여러 가지 그러면은 하고. 전향하신 거예요? 옛날에 좀 돈을 많이 쓰시다가? 학생 때는 사실 근데 제한적인 용돈이 안에서 최대한 그렇죠.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해봤으니까 뭐 머리 파마나 염색도 좀 귀찮아진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결혼을 해서 확실히 좋은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니까 뭐 어떤 그 뭐 데이트 비용도 있지만 옷이나 이런 것도 좀 덜 살 수도 있고 사실. 다행히 그런 쪽으로는 되게 잘 맞아가지고 저희 둘이 약간 서로 옷에 보풀이 누가 더 많나 약간 이런 걸로 아니 그 되게 집에 자주 입는 잠옷이 있는데 네네. 보풀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게 양모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 보풀이 아예 커져서 네네네. 근데 저도 봐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저도 물론 이제 그런 옷들이 있고 네. 다행히 이건 성향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사실 싫은 사람들은 또 싫어할 그럴 수 수도 있을 텐데 맞아요. 저 그런 거 정말 잘 맞아서 너무 다행이죠. 네. 그래요? 그럼 유자 씨도 지금 한 80% 저축하시는 거예요? 뭐 거의? 요즘에요? 네. 요즘에는 월세가 저희가 좀 올라가지고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유튜브 수익이 또 두들겨맞춰 하다 보니까 좀 적게 모을 때는 한 절반 정도 좀 유튜브 수익 많이 나올 때는 그래도 한 70% 정도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로 아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괜찮아요? 네, 저는 그 용돈 20만 원 안에서 자유롭게 쓰고 또 이거 플러스 비상금도 저는 따로 또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든든하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것 같고 또 옆에서 되게 절제를 강요했으면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에는 더 살 거 없어 계속 물어봐줘요. 그래서 그런 욕구가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효과가 있나요? 계속 물어봐주면 안 사게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혹시라도 서운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 파악을 하는 거죠. 나 물어봤다. 네, 나 분명 물어봤다. 이거죠. 마트 갔을 때 혼자 3개만 산 다음에 가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계속 이제 물어봐주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이제 아기도 생겨서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제가 발굴을 해서 필요한 것들은 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야, 관가대님이 6,900원짜리 옷을 샀어요. 아, 네네. 6,900원짜리. 네네. 어떤 옷이요? 양말인가요? 그때 뭐였다? 티셔츠였나? 티셔츠예요? 네, 티셔츠를 하나를 샀는데 네. 6,900원 정도. 어디서 산 거예요? 갑자기 너무 궁금해. 그냥 인터넷에서 샀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6,900원. 네, 인터넷에서 샀는데 저는 혼자 이제 너무 이제 뿌듯해가지고 네.
유자 씨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6,900원짜리 옷을 샀다. 근데 질이 생각보다 괜찮다. 그런 일이 좀 있었죠. 근데 유자 씨도 만만치 않게 한 15년 된 후드티를 입고 있어요. 근데 그날 마침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입었던 후드티를 입고 있어서 고등학생 때부터? 여기가 다 해져 있어서 구멍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했는데 그게 하필 저는 근데 헌 옷도 많고 새 옷도 있고 이런데 진짜 안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대단하다고 느낄 때는 인터뷰 갈 때도 약간 해지거나 바른 옷을 입고 갈 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랑 클래스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화면에는 잘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은 겨울이 올 수도 있잖아요. 좀 있으면 겨울 옷은 되게 비싸잖아요. 그럼 겨울은 어떻게 해요?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추운데. 제가 2013년도쯤에 잠바를 하나 샀는데 네네. 그게 조금 이제 완전히 한겨울에는 조금 애매한 정도 두께였어요. 그걸로 거의 한 6, 7년 정도 입다가 재작년인가? 지금 그때 이제 롱패딩을 하나 아울렛 가서 큰맘 먹고 샀었죠. 이제 그거 일단 10년 입어야지. 하나로. 네, 하나로. 유자 씨는 또 근데 또 여자분이니까 아무래도 좀 옷을 좀 더 사고 싶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도 옷을 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종종 표정 이제 아니요, 제가 사줬습니다. 사줬어요?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로 네. 사줬어요. 근데 저는 필요하거나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이 있을 때 조금 지르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그 빈도를 좀 낮추려고는 해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참 습관이 잘 맞고 해서 두 분이 정말 잘 맞는다는 게 아마 저도 그렇지만 보는 분들도 느껴질 것 같은데 네. 부부의 어떤 그 경제적인 성향? 이게 잘 맞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냥 사실 뭐 이렇게 무슨 모아둔 돈을 확인해서 뭐 조건을 보고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했고 어느 정도 좀 저축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취미 생활 같은 거에 사실 돈 쓰기 시작하면 답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취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취미에 돈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주변에 보면 결혼하고 났더니 생각보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6, 700 벌을 한다. 많이 좋은 거잖아요. 멋지다. 뭐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지만 좀 든든하다 하고 결혼했더니 이 사람이 한 달에 700씩 쓰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습관들이 마찬가지인데 돈 쓰는 것도 한번 정해지면 사실 바꾸기가 진짜 너무 힘들고 그 성향이 다른데 고쳐 나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결혼 전에 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좀 파악을 하는 게 아니면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양가 집안의 부모님들이 이제 노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이거를 뭐 노후가 준비가 안 됐다고 헤어져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확인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게 주변에 보면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한쪽에서 나는 원래 매달 부모님한테 한 80만 원씩 90만 원씩 보내드렸다. 맞아. 앞으로 보내드려야 된다. 맞아. 근데 그거를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되면 막 엄청 싸우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 알고 결혼이라도 하면은 뭐 미리 좀 대비를 하거나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없이 결혼했다가 싸우는 커플들이 주변에 정말 많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아껴봤지만 아끼는 거는 해볼 수 있겠는데 아낄 때 어떤 스트레스도 오고 하니까 뭔가 취미도 막 하고 하면서 좀 풀어야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럼 두 분은 그냥 아끼면은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은 걸 어떻게 해소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받기도 하는데 아낀다고 사실 저희는 받는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사실 저희는 그냥 둘이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만 해도 그냥 모든 게 너무 다 풀리고 행복한 사람들이어서 근데 저희는 그거는 건 없는데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긴 하죠. 네. 그러면은 특별하게 취미가 없으세요? 유자 씨도? 네, 저는 카페 가거나 공원 걷거나 같이 책 보거나 이런 거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안 들어가는 취미이기도 하네 또 마침. 어떻게 보면은 요즘 세상에서 좀 되게 생존하기 좋은 뭔가 이런 성향이긴 한데.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을 많이 쓰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는? 예를 들면 많이 쓰면 스트레스요? 네, 돈을 그러니까 아끼는 것보다 오히려 많이 쓰는 게 더 스트레스로 오는 것 같아요. 취미에도 만약에 많이 쓴다면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아끼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너무 재미없잖아요. 인생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좋아하는 걸 하는 건데 그게 마침 돈이 안 들 뿐이다. 그런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주변에 또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뭐 골프 취미가 있다, 아니면 막 피규어 취미가 있다 이런 주변 이제 친구들이나 부부들을 보면 막 싸우다가 한도 액수를 좀 정해놓더라고요. 그 취미로 쓸 수 있는 그 예를 피규어를
총액을 뭐 예를 들면 200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더 살 거면 원래 팔아라. 있던 거 중고로 팔고 그걸로 사거나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타협을 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네.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 요즘에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을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거의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너무 완벽한 사람 뭐 저번에 저도 얘기했지만 육각형을 찾는다 다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을 찾기 때문에 못 만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강 과장님이나 유재 씨는 어떻게 생각하죠? 저는 만났습니다. 네, 육각형이 꽉 차 있는 사람을 만났고요. 네. 저는 만났는데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0대 후반 때 정도부터 계속 솔로로 지내면서 네. 그냥 아예 그 기회 자체를 저는 너무 커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뭐 소개팅을 해준다 했을 때 해봤는데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돈 쓰고 시간 쓰고 내 감정 쓰고 이런 거가 너무 싫어서 그냥 아예 소개팅 들어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 이제 동료가 소개팅을 몇 번 해준다고 했는데 계속 안 하니까 네. 진지하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이성 말고 남자를, 뭐 다른 쪽 혹시 내가 혹시 불편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달라.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해줘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제 그때 제가 커트를 했기 때문에 유재 씨를 만난 것도 있지만 네. 만약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기회 자체를 너무 또 왔는데 굳이 그거를 좀 차내는 거는 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도 만약에 유재 씨 소개팅 들어왔을 때 만약에 안 했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네. 너무 끔찍하거든요. 제 인생 참 많이 불행했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꽉 찼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 좀 원하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내가 조금 하나 뭔가 비어 있다 싶으면은 적당히 좀 타협해서 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유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다 갖추고 제대로 시작해야지라는 사람들이 요즘에 좀 많긴 해요. 저는 사실 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했어요. 남들이 볼 때 육각형이 차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줬을 때 제 마음엔 또 안 들 수가 있더라고요. 육각형의 모양이 사람마다 또 다를 수가 있다. 조금씩은 같은 사람을 다르지 보면서 않을까 생각도 그럴 수 있죠. 들어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니까.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사람을 제가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만나보기도 했는데 또 아니더라고요. 공무원 뭐 이런 제가 사람들. 그런 분을 원하는 게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해 그것 때문에도 이 기회를 계속 경험을 좀 해서 만나봐야 된다. 네, 많이 만나보면 좋은 것 같아요. 육각형이냐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 네, 네, 너무 육각형.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팔각형. 네. 원인가요? 원 정도. 네, 그렇구나.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다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말이 열받는다는 사람이 있어. 그래요? 이 말이.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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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형 왜 우리 버리고 혼자 가놓고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댓글이 없어요. 아니 저는 연애 시작하고 나서 구독자가 보통 영상을 올리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독자가 일시적으로 한 30분 동안 몇십 명이라도 늘거든요. 연애 시작하고 나서는 영상 올리면 한 100명씩 주는 거예요. 초창기 때. 연애를 했다고? 네. 왜 배신하냐고? 그러니까 뭔가 제 생각엔 동질감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아니구나. 나랑 좀 다른 노선을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한참 그래도 구독자가 이제 꺾이다가 이제 다시 이제 둘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좀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여서 그렇구나. 네. 마음고생 좀 했는데 네. 근데 다 짝이 있는 건 맞죠. 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이 진짜 내 짝인지를 모르는 거는 객관화가 좀 안 돼 있다. 나를 잘 몰라서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두 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좋아진 건 뭐예요? 엄청 많은 걸 바라는 타입들은 아니어서 그냥 둘이 그냥 누워서 뭐 핸드폰으로 영상만 봐도 좋고 그냥 카페만 가도 좋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되게 좋으니까 되게 뭔가 좀 가성비 있게 행복한 상태를 유지를 계속 좀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비슷한 일을 또 하다 보니까 하루 동안 이제 주워 들은 이야기들을 밥 먹으면서 이제 나누다 보면 그런 게 있구나 이번에 뭐 부인장님 채널에 이런 영상이 나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내 관심사 조금 뒤에 있는 이야기들도 이제 같이 듣다 보니까 이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래. 확실히 저도 그렇지만 이게 사람이 자기한테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잘 맞는 사람끼리는 그냥 얘기만 해도 좋은 그쵸, 거니까. 네. 근데 안 맞으면 이제 뭘 해도 재미가 힘들죠, 없는 거고 힘들죠. 힘드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결국 핵심인데 요즘은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게 너무 기준을 막 까다롭고 막 수치화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 탈락 막 이래버리니까
만날 사람 없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만나다 보면 또 이렇게 맞아지는 것도 맞아요. 있고 네. 모르는 면도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두 분한테 결혼하는 것도 걱정되고 아기 낳는 것도 걱정되는 젊은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결혼에 대해서 뭔가 조언이라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사실 근데 금전적인 부분은 다 너무 상황이 또 다양하다 보니까 네. 근데 확실히 그냥 또 무작정 일단 낳고 보자는 또 저희 생각에 일단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좀 뭔가 밥벌이를 좀 하고 이게 좀 언제까지 내가 지속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수입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사실 좀 너무 되게 어려운 어려운 문제긴 하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 씨? 인생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같이 동반자를 만난 건데 같이 하루 종일 이제 떠들어도 즐거운 사람을 만난 거라 결혼이 하고 싶은데 지레 겁을 먹었다면은 계속 저는 시도를 계속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중에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네. 막 이리저리 막 쳐내니까 옛날에 강과장님처럼 막 다 안 만나면 아예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건가? 네, 그건 그때 최대한 좀 받아줘서. 오픈 마인드로 네네. 만나봐라.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걸릴 수 있다. 네. 예. 하긴 노력을 안 하면 안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결혼 전에는 네. 결혼을 막 상상을 가끔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좋겠다 이런 느낌보다 막 골치 아픈 게 먼저 떠오르고 힘들겠다. 뭐 힘든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막연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물론 힘든 것도 분명히 있고 네. 내가 혼자 있었으면 안 해도 될 고민들을 하게 되긴 했는데 행복한 게 또 훨씬 커지는 것도 있어서 전체적인 만족감은 훨씬 커진 것 같아요 저는.